자, 이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용어로 적절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보여준다. 정답은 1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얘기였었죠. 이거는 앞에 내용을 찾아보면 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기업,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아니요. 국민 개개인이 얼마를 버는지를 국내 총생산 GDP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니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된다? 여러분, 국내 총생산의 특징은요. 국경 밖에서 생산된 것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보면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재화와 서비스들의 최종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것이다. 맞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예, 요걸 한번 보시면 되고, 국외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 생산 능력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만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 한국 회사가 필리핀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 아까 전에 보셨었죠? 국경 밖에서 생산된 것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생산한 것이니까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회사가 생산한 음료수,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생산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미국 회사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2번은 해당이 되고요. 전업주부가 가족의 저녁 식사를 위해 만든 요리, 중학생이 용돈을 모아 기부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자, 볼까요? 주부의 가사노동,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이런 것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내용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5번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국적의 야구 선수가 미국에서 받은 연봉이에요. 자, 미국 메이저리그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지금 위치가 국경 밖이죠. 국경 밖, 즉 1번과 5번은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얘네가 둘 다 국경 밖에서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4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국내 총생산의 특징으로 적절한 겁니다. 제과점에서 식빵을 만들어 팔기 위해 원료로 구입한 밀가루, 우유, 설탕의 가격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식빵을 만들기 위해서 식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의 밀가루, 우유, 설탕의 가격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그 설명 부분에 보시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간 생산물은 제외한다. 즉 방금 전에 보셨던 밀가루나 우유나 설탕 이러한 것들은 중간 생산물이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인 식빵 그걸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중간 생산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가 헷갈리는 건데 중간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산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다음 5번 사회 수업의 한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을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아버지가 대전의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를 생산했어요. 삼촌이 국내에 진출한 미국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이것도 다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명수, 전업주부이신 어머니가 명절 손님 맞이 준비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재석가하는 적절한 사례를 조사했지만 명수가 발표한 사례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가 5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실까요? 아까 전에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여기 있네요. 4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그 자원봉사 활동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나요? 그러면 그거 자원봉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어머님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빈칸 기억에 알맞은 용어.
땡땡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죠. 전체 국내 총생산을 전체 인구수, 전국에 있는 인구수로 전 국민의 인구수로 나누게 되면은 그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이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지만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여러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자, 기억 미국 국민의 삶의 질이 가장 높다? 국내 총생산만을 가지고 국민 자체의 삶의 질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국민들이 일만 진짜 엄청 하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니은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이 노르웨이보다 크다.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량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한국이 노르웨이보다 생산 능력, 이 나라의 생산 능력이 크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죠. 디귿 중국 국민의 평균 소득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많다. 국내 총생산, 그 국가가 생산 능력이 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국민들 개개인의 그러한 평균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국내 총생산 가지고는 국민의 평균 소득 자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중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크다. 맞죠? 중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큽니다. 이거 곱하기 7하면 이제 일단 이거보다는 중국이 크니까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는 일단 중국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맞고요. 기업과 디귿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8번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과 소득 불평등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어느 국가에나 소득 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 1등 나라잖아요. 그럼 미국에는 국민들 간 소득 불평등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거기도 여전히 빈부격차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그죠? 그거는 어느 나라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틀렸죠, 이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경제 성장이란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맞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경제가 성장하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집니다. 이것도 맞죠.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경제 성장이란 땡땡땡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땡땡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걸 의미한다. 국내 총생산이죠. 경제가 성장하는 건 국내에 있는 총생산량,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10번 국내 총생산의 한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거.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가 아니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탈락. 니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큰지 쉽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탈락. 디귿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맞아요. 국민 개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국내 총생산만을 가지고서는. 리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이러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죠. 왜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니은은 탈락. 11번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이번 지진으로 주택과 도로가 붕괴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재민의 사연을 들으니 정말 안타까웠어. 그런데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이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킨대.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이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 총생산은 삶의 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복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복구를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집이 무너졌어, 아니면은 산이 뭐 산사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 하지만 이제 포크레인 기사들이나 덤프트럭 기사들이 가가지고 흙을 퍼내서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도로를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돈을 주고받는 그러한 행위로서 생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지만 그 피해를 입은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실력수수 실전 문제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맞죠? 보통 1년 동안 새롭게 생산된 것을 말한다. 맞죠? 국내 안에서요. 국내에서.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거 맞죠? 국적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측정한 경제지표이다. 국적이 아니라 영토. 국민총생산, 국적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측정한 게 국민총생산이고, 지금 우리는 국내 총생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국적이 맞으려면 그건 국민총생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는 국내 총생산에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게 바로 국내 총생산이에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산, 발생한 생산 그런 양은 포함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국민 총생산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국민 총생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적만 따지는 거지 그 영토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국적이 한국 사람이면 다 포함시키는 게 국민 총생산. 그리고 한국 국토 안에서만 발생한 그런 그 생산 능력을 측정한 거, 그게 이제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4번의 국적을 영토로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 총생산에 들어갑니다. 각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맞고요. 자, 2번.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에서 농부인 영희는 농사를 지어 500만원어치의 밀을 생산하였습니다. 제분업자 철수, 제분업자는 이제 이거를 빻아가지고 뭔가 이제 밀가루 형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그 제분업자 철수는 영희에게 500만원어치의 밀을 구입한 후 600만원어치의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제빵업자 도성은 철수에게 600만원어치의 밀을 구입한 후 700만원어치의 빵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갑국에서 다른 생산활동은 없었습니다. 갑국의 국내 총생산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농사를 500만원어치 지었죠? 거기서 영희에게 500만원어치의 밀을 구입을 했어? 그래서 600만원어치의 밀가루를 만들었죠. 자, 일단 여기서 100만원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100만원이 발생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만원이 있었던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발생해서 500만원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500만원짜리 사가갖고 600만원으로 팔았으니까 그 사이에 차액이 100만원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지금 발생한 그 수익이 500에서 100만원 더 더해서 600이 되죠. 자, 근데 그 600만원짜리 사가지고 다시 100만원 더 붙여서 700만원에 이제 700만원짜리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 100만원이 더 발생을 하죠. 그럼 원래 500만원 발생했던 거에서 제분업자가 이제 발생시킨 생산 이제 가치가 100만원, 그리고 제분업자에게서 밀가루를 사서 다시 빵을 만들어서 제빵업자가 빵을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 100만원. 그러니까 총 발생한 국내 총생산은 7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정답을 확인하고 나머지 틀린 걸 확인해 볼게요. 최종 생산물인 빵의 시장 가치인 700만원이 국내 총 생산이 됩니다. 그쵸? 원래 발생했던 그 만들었던 밀,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제분업자가 이제 그거를 밀가루 형태로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100만 원어치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생산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제분업자에게서 제빵업자가 사와가지고 그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서 결국엔 700만 원어치의 빵을 만들었으니까 최종 국내 총생산은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영희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죠. 500만 원. 예. 농부인 영희는 농사를 지어서 500만 원어치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부가가치의 총합보다 크다가 아니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의 총합보다 크다가 아니라 동일해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부가가치의 총합. 부가가치의 총합이 얼마였어? 500에다가 100 더했잖아. 그래가지고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얼마가 나왔어? 700만 원이 나왔잖아. 결국에.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희와 철수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은 700이 아니라 600만 원입니다. 영희가 이제 밀 만들어내서 500만 원, 그리고 제분업자인 철수가 500만 원어치 만들어서 그걸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철수는 100만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총 600만 원이 됩니다. 도성이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7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죠. 도성이가 제빵업자죠. 예, 제빵업자 도성인데 도성이는 600만 원어치의 밀가루를 가져와서 700만 원어치의 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100만 원의 부가가치가 나온 거죠. 7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내 총 생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 국경 밖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되고요. 니은 한국 근로자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이것도 국경 밖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거여야 돼. 그 영토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디귿. 국내의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이건 맞아요. 국내의 우리나라 건설회사라고 했으니까 국내 안에서. 그 다음에 리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이것도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생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해당되고요. 자, 5번. 어떤 나라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활동이다.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일단 국내 총생산부터 다시 정리를 합시다.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성된 최종 가치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 새롭게 생산된 자동차 판매액 1000억 원. 일단 새롭게 생산됐죠. 그래서 1000억. 개인 간 직거래로 판매된 중고차값 100억 원. 이건 해당이 안 돼. 왜? 새롭게 생산된 게 아니거든. 개인 간 직거래 중고차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처리 비용 30억 원. 이거 맞아. 아까 전에 앞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거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죠. 자동차 사고 처리 비용 30억 원. 근데 자동차가 사고 나면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거를 수리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생산이 발생하잖아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수리업자들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가 기부한 불우이웃 동기 성금 10억 원. 자, 시장에서 거래된 거 아니죠. 그래서 해당 안 되고. 자동차 생산 비용에 포함된 부품 20억 원. 자동차 생산 비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대. 이거 이미 자동차 가치에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돼. 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새롭게 생성돼야 되는데 자동차 생산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부품 20억 원. 이거는 자동차 판매하는 그 금액인 1000억 원에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건 자동차 값 1000억 원과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자동차 사고 처리 비용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30억 원, 총 1030억 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6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국내 총생산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거. 1년 동안 새로 만들어져 판매된 참고서 가격 50억 원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만 2년 전에 생산되어 거래된 헌 참고서 가격 10억 원은 계산되지 않는다. 왜? 새롭게 생산된 게 아니니까. 답은 4번. 1년 동안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합니다. 1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여기서는 50억 원만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10억 원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래요. 땡땡땡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보여줍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맞죠? 이거는 뭐 제가 딱히 설명할 게 없고. 8번. 여러 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냥 국내 총생산이 아니에요. 1인당 국내 총생산. 일본의 경제 규모는 중국보다 4배 이상 크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의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4배 이상 크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일본이 더 큰 게 맞죠? 그죠? 근데 그게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려면 1인당이 아니라 그냥 국내 총생산을 봐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냥 국내 총생산을 보시면 중국이 어때요? 일본보다 훨씬 많죠. 거의 3배 가까이 국내 총생산이 중국이 훨씬 많잖아. 그지? 이걸 봐야 돼, 이걸.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려면.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뭘 통해 알 수 있다? 그냥 국내 총생산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미국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미국 국민들. 지금 이 사람은 미국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대한민국보다 더 크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저기 어디죠? 방글라데시, 부탄, 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개발도상국, 거기가 행복지수가 1위 나라들인데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엄청 잘 살고 있습니까? 경제 규모로만 따져봤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디귿. 표의 내용만으로는 각 나라의 빈부격차 정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쵸? 나라의 빈부격차를 알 수는 없죠. 각 나라의 빈부격차. 그리고 그 빈부격차가 얼마만큼 심한지 그거는 국내 총생산이든지 뭐 그런 거에 나타나질 않죠. 자, 리얼. 노르웨이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가장 표를 알 수 없다. 맞고. 그 다음 노르웨이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1인당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교육 혜택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의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선진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개발도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비해 많은데 이를 통해 선진국 국민이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국민보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한다면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 부탄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데 그런 곳들보다는 선진국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정답은 8번에 5번이에요. 5번이고, 자, 9번.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 국민들 간 빈부격차가 해소되어 평등사회가 실현된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해소됩니까?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 일본 혹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빈부격차가 해결이 됐나요?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에나 어느 시대에나 늘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아직까지 평등사회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게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독감이 크게 유행하여 호흡기 질환 환자가 대량 발생하고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 치료비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것만 읽어봐도요, 여러분들요. 지금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니까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겠죠. 근데 병에 걸려서 지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병에 걸린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는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만을 가지고서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 채용을 늘릴수록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경찰관들도 월급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질병이나 범죄의 발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 비용이나 늘어난 경찰관의 임금 등이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면서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 총생산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로 나왔던 게 이제 재해 같은 거, 재난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였었죠. 재해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져요. 하지만 그걸 복구하는데 이제 추가적인 노동이나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내 총생산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사회 수업 장면이다. 교사가 희정이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관심 있는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조사하기로 한 과제를 발표해 볼까요? 2017년 나이지리아의 국내 총생산은 3,948억 달러, 노르웨이 국내 총생산은 3,920억 달러입니다. 나이지리아와 노르웨이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비슷하군요. 지금 국내 총생산을 봤거든요. 태연이의 조사 내용은 정확하지만 희정의 해석은 잘못됐네요. 국내 총생산만을 가지고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 수는 없어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려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노르웨이 나왔었잖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노르웨이가 가장 높거든. 노르웨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노르웨이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가마다 인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으로는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정이의 발표는 잘못됐다. 희정이의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